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기회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옆에 조금 정재훈 멘토님보다 잘생기신 분을 좀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초빙을 좀 했는데 정재훈 멘토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데이터 전문 요원 김선윤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장이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옵션 만기일날 네. 영향 크게 없이 좀 넘어간 것 같은데요. 네, 전일 미증시가 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조금 디커플링으로 갔는 것 같아요. 코스피장 오늘 조금 짚어주시고 내일까지 금요일이죠. 이제 그렇죠? 내일 하루 네. 휴일이고 금요일장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정재훈 멘토님보다는 제가 그래도 잘생겼나 봅니다. 예, 훨씬 잘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코스피 정말 잘생기게 움직였는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마감이 됐는데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끝났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정말 재미없습니다. 1965포인트대 마감이 되면서요. 0.3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좀 살아났네요. 566포인트 후반대 마감했고요. 0.71%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요. 전반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가 최저가를 찍었다는 거. 지금 이게 113만원대 종가 마감을 했어요.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현대기아차 3인방도 좋지 않았고 오늘 그나마 좀 상승하는 종목들 살펴보자면 조선주들이 조금 나은 모습이었고 정유주가 의외로 상승하는 모습, 바닥을 확인했다고 좀 힘들지만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LG디스플레이가 3.5%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SK텔레콤 1%대 상승 마감, LG유플러스가 3%대, KT가 2%대. 자, 통신주 이런 시장에 대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상승 마감 잘 한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늘자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보니까요. 현대아이스코 2.4%대 상승 마감이고요. 두산인프라코가 오랜만에 조금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도 3%대 상승 마감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보자면 자, 외인 오늘도 정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현재 장 종료 시간으로는요. 1538억 매도고요. 기간은 745억 매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관들 그냥 걸어놨는데 외인들이 던져서 사줬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받아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시장 분위기 확답하기 좀 이르지 않나. 환율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 그래서 오늘 시장 꾸준하게 다시 한번 살아날 기미는 보였지만은 아직은 갈 길 멀다. 그래서 코스피 쪽으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급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코스피는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하락을 면치 못하는 그런 시장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스닥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코스닥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자면 코스피의 어떤 하락적인 부분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이 옵션 만기 시점으로 완전히 거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제 변동성,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던 것이 이제 불확실성 때문인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불확실성의 안개라는 것은 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대외적인 변수적인 부분도 이제 불확실성적인 요인인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안개가 거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얘기가 나오면 돼요. 얘기가 안 나오고 계속 웅얼대다 보면 그래 될 수도 있고 저래 될 수도 있고 이런 웅얼거림이 결국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이고 그 불확실성이 증시의 어떤 하락을 가져오는 것이죠. 삼성전자 4조가 될 수도 있고 5조 될 수도 있고 이런 불확실성이 바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꺼트리는 요인이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 주가 즉 실적 발표가 나오면 4조다.
5조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안개가 거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을, 미증시가 어제 한 1.6% 급락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은, 그나마 좀 견조했다는 점을 살펴본다면, 김선윤 멘토님 말씀처럼 조금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사실상.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적인 부분은 조금 안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하루를 쉬죠. 하루 휴일 가지고 펼쳐지는 이제 시장에서 과연 이제 그럼 장이 어떻게 또 펼쳐질 것이냐. 옵션 만기도 지났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서히 불확실성이 거쳐진다면 점진적 반등이 저는 어느 정도 예상되리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의 금일 모습이 그러했고요. 금일 그런 코스닥의 어떤 강한 반등세가 결국은 코스피 하락의 제한적 부분을 가져올 것이고, 그렇다면 점진적인 상승 예상이 되리라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외적 불확실성이 결국은 실적 밸류에이션으로 한 방에 훅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여전히 좀 좋은 종목군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좋은 부분들 그걸로서 이런 불확실성이 한 방에 훅 날려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과연 실적에 의해서 훅 날릴 수 있는 종목인지 그걸 저희가 체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선윤 멘토 참여하신 만큼 더욱더 많은 전화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이에요. 전화도 문자도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주법 놓치지 마세요. 예, 김선 멘토님이 나오셨습니다만 대안주는 계속됩니다. 대안주 첫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안주 첫 번째 바로 종목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힌트만 드릴게요. 차량 경량화입니다. 예, 두 번째 곡에 차량용 범퍼 고무류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예, 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해주시죠. 첫 번째 종목이 만도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을 조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도를 질문 주신 분은 6025님 13만 7천원에 비중 20%라고 하셨는데요.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도가 이제 새롭게 상장을 했어요. 자, 분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봉으로 좀 하죠. 자, 상장하자마자 계속 밀립니다. 주가 포인트 자체가 썩 좋지는 않죠. 그래도 만도는요, 시장 분위기를 조금 그래도 좀 덜 탔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좀 많이 밀려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분할 그 흐름으로 조금 갖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만도의 상태를 보고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만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만도. 최근의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죠. 새롭게 올라온 이 회사의 수급 보겠습니다. 자, 외인, 기관, 서로 엇갈린 모습들입니다. 상장하는 날 기관은 14만 주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후드려 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장난치듯이 그래 내가 좀 사줄까? 간보기로 쬐끔 사줍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인 큰 시장의 흐름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뭐예요? 아직은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오고 있다, 나가고 있다를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죠? 좀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지금 그럴 시간이 좀 안 돼서 죄송스러운데, 근데 성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꾸준하게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이고, 최근에 근데 약간 조금 걱정인 부분은, 이것도 다 새롭게 바뀌었네요. 이전 게 아니네요. 약간 걱정인 부분은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이제 전망에 대한 부분인데 매출 확대 포인트는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여타 만도 같은 경우는 시장의 그 해외적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또 최근에 또 국내 시장도 국내에서도 워낙에 좀 많은 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부분도 약간 영향을 받는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특히나 3분기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어떻게 위로 갈 것이다, 아래로 갈 것이다는 아직 왈가불가하기는 이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켜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3분기 예상치 실적에 대해서 얼마나 나올지 뭐 나오고 있는 걸 잠깐 좀 검색을 같이 해볼게요. 안 나오나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예상치를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찾아보셔가지고요.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다는 그림들이 나와준다면 뉴스들 기사들이 많다면 그 포인트에는 조금은 그래도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그 포인트에 맞춰서 주가가 상당 부분 튀어 올라갈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다시 조금 흔들릴 가능성. 그 이후에 이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이 종목에 대해서 단정 짓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이전 상황으로서는 분명히 좋은 회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었지만은 당장으로서는 아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현재로서는 매도도 아닌 매수도 아닌 오히려 그냥 지켜보셔야 된다. 그래서 상담을 해드리고 해결을 드리긴 힘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요. 나중에 한두 달 뒤에 실적 확인한 이후에 한번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릴게요. 예, 다음 종목입니다. 멜파스네요. 멜파스를 지금 6,250원에 비중 20%라고 5430님. 자, 제가 몇 번 뵀던 번호 같습니다. 그죠? 6,250원에 지금 비중을 그렇게 들고 계시는데 5430님. 자, 이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에 또 똑같은 얘기를 아마 드렸을 것 같아요. 자, 멜파스는 지금 실적이 좋지 않아요. 그죠? 실적이 좋지 않은 데다가 악재가 또 하나 겹쳤어요. 뭐냐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줄었는 부분과 그 다음에 타블릿 PC의 매출 부분이 크게 줄었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터치스크린 쪽에 관계되어 있는 이 멜파스하고는 결코 즉 터치스크린을 다른 매출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멜파스는 거의 다 삼성전자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터치 스크린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될 것 같아서 이 멜파스가 외형 성장을 했습니다. 장사가 잘 돼서 사실은 가게를 늘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게를 딱 늘리고 공장 직원도 더 뽑고 그 다음에 직원들 더 뽑고 했는데 갑자기 이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린 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중고를 겪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럼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지금 성장을 갑자기 날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역시 지금 계속 스마트폰 매출 비중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쉽게 늘진 않아요. 뭐 때문에?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의 공세 때문에 화웨이라든가 샤오미라든가 이런 폰들의 저가 스마트폰의 공세가 있죠. 그들이 굉장히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등이 오면 매도 전략인데요. 이게 반등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 교체를 이왕 이미 지금 5,360원이지만 지금 최저점까지 찍었습니다. 그죠? 5,180원. 거의 그 부근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와봤자 기술적 반등이라면 차라리 이 종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군에서 어떤 해답을 찾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늘 것도 아니고 타블릿 PC가 갑자기 늘 것도 아니에요. 그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에 더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좋지 못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자 이게 지금 꺼지는 이유가 되겠죠. 충분히. 그러니까 종목 교체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님 입장이라면 저는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제가 다음 종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해드릴 건데요. 7811님 종목입니다. 자, 21,0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국타이어가 최근에 공장이 아니라 그 창고 화재가 났습니다. 그렇죠? 뭐 한 66억 원 정도의 피해 상황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낮방송에서
한국타이어가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보험 처리 받습니다. 재고를 털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그쵸? 피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다고요. 네. 보험 처리 다 되는데, 그쵸? 재고도 딱 털어버리고, 딱 좋지 않아요. 뭐 이게 뭐 누가 할 건 간에 어쨌든 사고로 난 거지만 어쨌든 간에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자,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 뭐 어쨌든 지주사로서의 영향 잘 움직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 나와줍니다. 자, 바닥 포인트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2012년부터 분할된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를 맞추기에는 사실 주가 흐름이 영 재미는 없는 모습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도 현재 구간대에서는 주인이 전혀 없는 모습입니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그렇고요. 한국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이 매수하던 기간조차 매도를 일관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쉽게 올라가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요. 뭐 다 좋아요. 성장성, 해외 공장 짓는 거 다 좋습니다. 그렇죠? 세계 유수 자동차 업체 쪽으로 납품 들어가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마땅한 상승 포인트를 찾기는 애매한 구간. 수급이라도 특히 한국타이어나 한국타이어월드나 매수가 들어온다면 뭐 이해를 하겠는데 당장의 수급 포인트도 약간의 꼬여있는 좀 버리는 듯한 느낌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누가 끌고 가는 느낌은 안 듭니다. 끌고 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수급이에요. 그래서 좀 더 다시 좋은 모습으로 수급 포인트가 들어온다면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매수 다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지금으로서는 조금은 한 템포 뒤에서 물러나서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손해 안 보시는 구간에서 일단 비중을 줄이셨다가요. 나머지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주면서 수급적 매력도 높아진다면 다시 나머지를 넣으셔가지고 가져가시면 그래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전략 매도 혹은 비중 축소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코프라네요. 1850원에 비중 20% 7714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분 애청자 같습니다. 서울경제TV. 제가 전일 그러니까 아침이죠. 아침 방송 역전의 명수 시간에 코프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드렸고 그때 아마 매수를 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대가 전일 가격대죠. 그죠? 전일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는 것 같고 그 코프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리냐 차량 경량화 쪽인데 결국은 탄소 강화 섬유 쪽 그러니까 폴리아미드 소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탄소란 성분이 어떤 거 하면 굉장히 복원율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강성이 좋고 그다음에 탄성조차 좋습니다. 그리고 가볍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를 이용한 어떤 제품들 그런 측면에서 코프라는 계속 좀 성장성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코프라의 어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박스권에서 일단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9,800원의 박스권 하단과 그 다음에 11,800원의 박스권 상단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11,800원 부근에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떤 단기적인 접근을 하셨다면 일부 비중 축소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재매수 구간대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더 들고 가신 전략이에요. 그리고 11,800원 이상에서 비중을 반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을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또다시 지금 가격대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11,700원, 800원 요 밑에 아래로 떨어지면 또다시 재매수해보는 이렇게 그러니까 바이 앤 밸런싱이죠. 샀다 팔았다를 분할로 진행을 하시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프라 지금 성장성으로 보면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더더욱 괜찮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버를 좀 해드릴게요. 자, 095님, 아이리버 6,420원에 비중 15%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자, 6,450원이시면, 오늘 사신 건지, 아니면, 이전에 사셨는지, 살 수 있던 자리가 한 3, 4일 정도 있어요. 이 정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정도 있어요. 자, 오늘 사셨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자, 아이리버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SK텔레콤에서 품었잖아요. SK텔레콤에서 지금 아이리버 지분을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같이 보실까요? 잠깐 보시면
39%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약 1,000만 주가량을 SK텔레콤 쪽에서 아이리브 지분 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른 성장성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아이리브 그 인기 없던 망해가던 회사가 날개 단 거라고요. 이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는 회사였습니다. 차트를 보실게요. 여기서부터 해서요. 인수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계속 흐름은 꺾이는 흐름이었는데 이때 한번 좀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간에 한번 제대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주가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크게 꺾인 이후에 다시 상승을 주는 구간. 자, 오늘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 오늘 만약에 심각하게 조금은 주식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사실 그 전에 매수하셨다 하더라도요, 주가 추이가 너무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 엄두를 좀 못 냅니다. 약간 조금 투기성이 있으셨지 않았나라는 좀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장 수급은 보자면 그래도 조금 많진 않지만 아주 조금의 기관들의 매수세가 잡히긴 했어요. 금융투자나 은행이나 기타 법인 썩 좋은 수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보긴 해야 됩니다. 오늘 거래량 150만 주 중에 기관이 2만 주 정도 매수했다. 그냥 장난친 것 같기도 해요.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크게 상승을 주기는 힘들다. 이미 충분히 받았고 먹을 사람은 다 먹고 다 빠져나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오늘장에 그나마 좀 최근에 버티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꺾이고 내려간다. 5,500원 아래로 내려간다 버리면 이거 상황 안 좋아집니다. 5,500원 깨지면 뒤도 보지 마시고 비중을 줄이시던가 전략 매도하시던가 하셔야 되고요. 성장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하면 좋겠지만은 이미 주가 수준은 한 1년치, 2년치 성장성을 다 부여받았어요. 주가 수준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 종목을 이렇게 급하게 살 필요는 있었는가. 그렇죠? 조금은 천천히 해서 됐었는데 좀 더 상황 보고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그때 잡는 건 어떨까? 일단 저는 매도하고 조금 좋아지는 거 보이면 그때 하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차인데요. 183,500원에 비중 50%라고 5936님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고, 낙폭과대 좋아하십니다. 그죠? 자, 현대차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걸 많이 빠진 상황에서 왜 들어가셨는가? 그러니까 많이 빠지니까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이 안 오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매수는요, 결국은 시청자님한테 독입니다. 그럼 다음부터도 이렇게 급락이 나온 종목 위주로 찾아요. 그런데 급락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대차의 급락은 크게 걱정할 우려의 급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우려가 섞여서 혹은 회사 내부적 문제의 우려가 섞여서 나온 급락이 아니라 단지 한국전력 토지 매입에 대한, 즉 거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전력 토지 매입은 10조 5천억 원에 했는데 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주가 시가총액은 지금 11조가 훨씬 넘게 날아갔습니다. 거의 12조대가 날아갔죠. 그러면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는 잘 하셨는데 여기서 수익 봐서 혹은 또 단기로 이런 낙폭이 과한 종목군에서 해답을 찾으실까봐 그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낙폭이 과한 이유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돼요. 지금 사놓고 당장 이렇게 종목 상담을 신청하신다. 이거는 본인 자신도 지금 사놓고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수익을 제대로 못 보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종목 몇 프로 먹지도 못할 거 빠져나올 거라면 아예 들어가지조차 않는 게 정답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반등은 나옵니다. 확실히. 그런데 시가총액이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반등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디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올지가 의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시중에는 한간에는 즉 지금 개인 수량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개인 수량이 가파르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15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게 시중의 대다수 견해고 증권가의 대다수 견해입니다. 물론 그들이 늘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은 오되 18만 원, 19만 원대가 반등 옵니다. 근데 시청자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님이 15만 원까지 하락했다가 반등 오면 결국은 손실 내지는 약한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개인들의 심리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런 낙폭과대 종목 들어가실 이유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 여러분 차라리 오히려 조금 더 질고 가세요. 제가 봤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다시 21만 원대 이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차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출시. 첫 번째, 안드로이드 마켓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하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이 뜨면 동의 및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샘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실시간으로 전문가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놓친 경우라도 녹화방송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문가 방송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샘플러스 앱을 통해 전문가들의 추천 종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 앱을 이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하세요. 예,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곡에 넘어가시죠. 네, 세 번째 힌트는요.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아이고요. 두 번째는 코모스입니다. 예, 좀 생소하시죠, 그죠? 실적 성장 기대감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경량화와 관계되어 있으니까요. 당연히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전화 됩니까? 예. 떨리는데, 여러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롯데케미칼을요. 네. 네, 봄부터 사서 지금 평당가 18만 7천 원인데요. 네네. 이렇게 자꾸 빠져서 제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요. 14만 7천 원이라고 하셨죠? 아니요. 18만 7천 원. 18만 7천 원이요. 죄송합니다. 네. 자, 볼게요. 같이 좀 보실게요. 올해 좀 여름에 매수하셨어요? 네, 봄부터. 계속 매수하신 거예요? 예.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비중이 25% 정도. 15%? 혹시, 롯데케미칼의 매수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그때 제 담당 PB가 24만원 간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조건 믿고 샀어요. PB가? 예. 증권사 PB가? 네네. 어느 증권사입니까? 삼성증권이요. 삼성증권에서요? 네. 네. 그 PD분이랑 오래 하셨나봐요? 예. 자, 좀 걱정이긴 하네요. 자, 롯데케미칼 뿐만이 아니라 LG화학도 상태가 정말 메롱이죠, 그렇죠? 네. 정말 안 좋아요. 자, 롯데케미칼이 분명히 성장성이 있는 회사예요. 네. 저도 좋아하는 회사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 손절해야 될 라인 자체가 크게 한번 나왔던 게 이제 올 9월 말쯤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장 잘 아시는 겁니다. 바닥 깨고 내려가면 일단은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크게 한번 내려간다는 상태이고. 근데 매수하신 구간이 또 물타기를 좀 하시다 보니까 가격도 19만원 가까이 되시고. 그러니까 손절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시장까지 빠져버리니까 답도 안 나오는 상황. 자, 정말 이거를 그러면은 거의 1년 가까이 모으신 거잖아요. 예. 수급 상황을 좀 같이 볼게요. 자, 최근에 한 달치 수급은 50만 주 기간의 매도, 외인은 35만 주 매수입니다. 자, 기간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흘러내린다. 이건 주체는 일단 기간입니다. 외인은 최근 들어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크게 보도록 할게요. 수급상을 계속 제가 뒤로 돌리고 있는데, 기간은 현재 8월달까지도 매도이고요. 7월달로 가보겠습니다. 7월달도 기관들은 매도를 일관하고 있고요. 6월로 넘어갑니다. 6월에는 좀 매수네요. 자, 6월까지 매수, 오케이. 자, 더 넘어갑니다. 5월 엇갈린 모습, 기간 매도고요. 6월달에만 잠깐 샀었지, 그 전에는 그냥 기관들은 계속 보니까 전체적으로 매도였다가 2월달에 잠깐 샀었네요. 자, 6월달에만 잠깐 매수를 했다더라. 6월달의 흐름은 어디? 이때. 그리고 언제? 아까 잠깐 2월달에 잠깐 있었던 포인트 어디죠? 여기서 요때 잠깐. 이를 제외하고서는 기관들은 전부 다 매도입니다. 계속 매도예요.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그 PB님이랑 얘기를 해봐야 돼요. 당신이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이냐 얘기해봐야 됩니다. 기관들은 계속. 자, 주체 뭐냐고요? 제가 제 방송 자주 보시나요 혹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낮에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흘러내려갈 때 파는 친구가 파는 게 바로 수급의 주체라 말씀드립니다. 계속 흘러내려갈 때 팔았던 게 누구예요? 기관이잖아요. 외인이 샀던 건 중요하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러면 올해 1월부터 해서 기관들은 잠깐 살 뿐이지 계속 다 팔아치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사라고 추천했다. 심각하게 그분과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분을 떠나든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면 수익률에 대해서 마찬가지 상황이시라면 정말 그분하고는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은요, 지금 상황이요, 썩 좋지가 않고, 기간 매수 돌아오지 않는 이상 절대 안 올라갑니다. 1년째 팔고 있어요, 기관들이. 1년째 팝니다. 다시 올라갈지는 아마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부터 해서 민감주들의 상승을 줄 건데요. 거기에 4분기부터 상승을 주면서 조선주가 껴있던가, 11월부터 화학주도 같이 끼던가, 정유주가 같이 끼던가,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이거는 지금 당장에서 시장에서 좀 소외받았던 거. 제가 왜 LG화학이 그렇게 좋은데 일단 사자마자 손절 쳐버렸을까요? 마이너스 약 5% 손절 쳤습니다. 일단 수급 꼬이니까 손절 쳤던 거거든요. 그분은 그냥 주구장창 무조건 간다고 무조건 사라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언제부터냐? 3분기 실적 발표된 이후부터 해서 그때부터 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 롯데케미칼에 이제 네, 말씀하세요. 그때부터 올라갈까요? 그때부터 올라가더라도 일단 저는 예상인데 그때부터 누가 들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에서 들어야 돼요. 네. 그것도 아주 뭉탱이로 들어야 돼요. 깔짝깔짝 되는 거 안 되고요. 뭉탱이로 들어야 됩니다. 뭉탱이로. 그렇지 않는 이상 주가 안 갑니다. 네. 그래서 기간 매수 들어야 된다. 3분기 실적 확인하셔야 돼요. 그때까지는 답 없어요. 3분기 실적 볼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되고 그 이후부터 해서 기간 매수가 들어오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올라간다면 매수가까지 가는 기간은 꽤나 오래 걸린다. 최소한 내년 2분기까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니요, 내년 2분기까지 가서 매수가까지 온다고 하면 저는 기다릴 수가 있는데요. 더 네. 나빠질까봐 그게 걱정이 되죠. 더 나빠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과 4분기, 3분기가 최악으로 지금 약간의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롯데케미칼, 어떤 다른 종목들도요, 민감주들이. 4분기부터 조금 개선 사항이 나오고, 조선주들이, 그한던 조선주들이 언제부터? 내년 1, 2분기부터는 흑자로 돌아서고 실적이 좋아하는 조선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요 민감주들이. 그래서, 그럼 기다리면 되겠네요. 네, 기다리시면 되는데, 너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버티셔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네요. 버티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가져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정기훈 멘토님보다 더 촌철살인 같은 분입니다. 그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수고하십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케미칼이요. SK케미칼.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65,400원이요. 제가 어르신 목소리 기억이 나는데, 맞지요? 어르신 그 SK 오래간만이다. 하이닉스, 예, 여보세요? 네네, 오래간만이에요. 예, 예. SK 하이닉스 많이 들고 계시죠? 예예. 그거 그냥 들고 계시고, SK케미칼 네. 최근에 담으셨어요? 65,400원에? 지난달에 담으신 거예요? 네. 비중이 근데 네네. 80%나 되세요? 그렇게 많아요. 조금씩. 네. SK 하이닉스 지분이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었는데. 그것도 많고요. 예. SK 하이닉스는 꾹 쥐고 가시면 되고요. 네. SK 케미칼도 꾹 쥐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것은요. 예. 왜냐하면, SK 케미칼이 지금 개인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가를 그냥 안 보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마 안 보낼 거예요. 이게 언제 보내느냐면 내년쯤입니다. 내년에 명확한 임상실험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임상실험된 약의 지금 그리고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제품입니다. 이 SK케미칼은 조금 전에 상담드렸던 롯데케미칼하고는 다르게 화학주가 아니에요. 이 SK케미칼은 거의 제약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죠? 네. 네, 어르신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는데 근데 얼마나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년까지 들고 가셔야 돼요. 이 종목은. 내년? 예. 내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한 4, 5월 달에 지금 임상에 대한 결과들이 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년 4월까지 그럼 빠졌다가 올라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걸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서 요만큼 들어 올렸어요. 그죠? 요 밑에 최바닥에서 이만큼 들어 올렸어요. 3만원에서 38,000에서 58,000원 한 2만원 들어 올렸어요. 그죠? 그 과정에서 나타난 거래량을 한번 봐보세요. 유일하게 나타난 게 지금 요 거래량인데 요게 어디서 터졌느냐 하면 꼭대기인 7만원 부근에서 터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올랐다가 떨어지고 반복할 때 거래량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럼 누군가가 지금 계속 모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계속 떨어져요, 그게. 참. 그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해요. 개인들이 막 덤벼드니까 이제 그걸 떨어뜨려야 개인들이 털고 나갈 거 아니에요. 올릴 때도 개인들이 결과적으로는 개인들이 못 견디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리면요, 개인들은 물량을 위에 다 걸어 놓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익 보고 이게 이만큼 고생시켰으니까 본전 내지 수익 조금이라도 나면 팔아버야지, 이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개인들은.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올리면 물량 다 확보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종목 한번 봐보세요. IS 이커머스라는 종목인데 이렇게 올려버리면요, 이거 진짜 개인들 물량 전혀 안 뱉고 안 받아내고 올리는 거예요. 개인들이 점 상한가 가면 절대 안 팔아요. 그죠? 계속 들고 와버립니다. 그래 놓고는 점 하한가 딱 만들어내버리죠. 개인들 물량 못 털어요. 팔지도 못하고 털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승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점진적인 상승이 제대로 된 상승인데 실적과 관계된 점진적 상승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임상실험 결과도 지금 곧 나올 게 있고, 물론 여기서 더 빠질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빠진다고 봐야 돼요. 55,000원대까지는. 그렇게 네. 빠져요? 빠져도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 내년 4월까지. 내년 4월까지 보셔야 돼요. 길게 갖고 가야겠네, 그럼. 네. 길게 가지고 가셔야 돼요. 뭐, 전망 있다면은 갖고 가야죠. 전망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SK 케미칼 저도 통화를 많이 하는데요. 이 관계된 분들하고 통화를 많이 하는데, 이와 관계돼서 이제 좋은 희소식도 많이 있고, 사실 회사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실적적인 측면도 그렇고, 제약 쪽에서의 어떤, 실적, 이런 것들 모든 것 따져보면, 절대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들고 가세요, 그냥. 근데 너무 비싸게 사서. 네. 종목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죠. 뭐. 더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죠? 글쎄요. 그러면 다행인데. 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바로 네, 전화가 왔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해드릴까요? 네, 오리온이 요새 좀 빠졌길래 어제 샀는데 오늘 많이 빠져버렸네요. 어제 사셨고. 예. 자, 매수가가 얼마세요? 23만 7천 원이요. 오리온 맞으세요? 83만 7천 원? 83만 7천 원. 네, 알겠습니다. 자, 83만 7천 원에 어제 네. 매수하셨어요. 네. 매수하신 정말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요새 많이 빠졌길래 빠졌길래 좀 바닥인 줄 알고 샀죠. 네, 선생님. 바닥은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예. 네, 많이 빠졌다고 그냥 냅다 사셨는데 예. 빠져버렸어요. 자, 비중은요 얼마 되세요, 혹시? 한 30% 정도. 많이 사셨네. 예. 자, 오리온이 이슈거리가 이거예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워낙 강세해졌잖아요. 예. 이제 오리온 같은 이제 이쪽 음식료 관련주들은 그 써야 될 원자재들을요, 예. 몇 개월치를 이렇게 쌓아두거든요. 예. 그래서 워낙 강세 때문에 또 그 뭐 곡물가들이 계속 내렸잖아요. 예. 지금도 추세가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수익성에 대해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좋아지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4월부터 많이 올랐어요, 관련주들이.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비료주나 사료주들 최근에 다 급락하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식료주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원재료값 하락, 여러 가지 모멘텀은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장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은 열심히 찍었는데 안 팔렸단 말이에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합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또 어떤 움직임이냐? 지금 환율이 또 막 치고 올라가죠. 예. 그러면은 이런 곡물 해외에서 원재료를 수입해서 쓰는 업체들은 또 좋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듯 싶어서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환율까지 판매량도 굳이내다가 환율까지 이중고를 겪어버리니까 누가 떠나갑니까? 기관들은 다 팔아치우는데 선생님은 그때 사셨어요. 예. 실수하셨어요, 실수. 근데 어제 기관이 안 샀다고 그러던데. 어제 기관이 예. 1860주를 팔았습니다. 예. 네. 금액으로 말씀드려도 꽤나 많은 금액이에요. 15억 원가량의 매도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최근 들어서 25일부터는 계속 팔아치우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예. 중간중간에 샀다. 오늘도 3,000주 이상 팔았어요. 오늘 거량이 18,000주인데요. 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급락이 나오는데 기관이 팔한다. 기관이 수급 주체란 소리죠? 예. 그간 샀던 물량을 다 팔아치웠다. 약간 조금 불안합니다. 저는 좀 그나마 손해 많이 안 보셨으니까 예. 진짜 비중을 다 빼시던가. 예. 30%는 진짜 아니었던 것 같아요. 30%는 좀 에러였고요. 예. 10%만 가져가시다가 예. 나중에 다시 조금 수급 좀 들어오면서 올라갈 때 예. 지금 이게 좀 썩 좋은 모습은 아니라서 3분기 실적이 우려감이 좀 커요. 예. 3분기 실적 안 좋으면 또 많이 빠질 거예요. 4월달 가격까지 70만원대까지. 예.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 뺐다가 나중에 다시 좋아지면 다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예. 그리고 팔기 좀 힘들 정도의 거래량이잖아요. 사실 선생님. 예. 네. 한호가에 60주, 20주가 뭡니까?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외인들이 좀 많이 잡긴 했는데 뭐 아직은 좀 더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좋다고라고는 말씀드리기 살짝 힘들어 보여요. 내다 꽂는 게 기관인데 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기관이 왜서 들어와야죠. 외인이 산다고 해서 올라갈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고요. 예.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이렇게 좀 전략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셨죠?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고맙습니다. 궁금하세요? 예, TV 볼륨 좀 줄여주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버님? 저희는 이녹스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이녹스. 매수가 그게- 어떻게 되신대요? 29,000원에 샀어요. 비중은요?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40%요. 엄청 비싸죠? 비싸게 네. 샀죠? 예. 저는 한 번 사면은 계속 보유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오래됐어요. 예. 한번 사면 계속 보유하는 성질은요, 성장성 있는 종목에 국한하시면 됩니다. 예. 이녹스는, 자, 이게 FPCB 업체잖아요. 그죠? 예. 예. TV를 한번 꺼보세요. 제 목소리가 더 잘 들릴 거예요, 아버님. 네. 예. 제가 옥구슬 굴러가는 목소리예요. 예. FPCB 업체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FPCB 업체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당시. 왜냐하면 진입장벽이 그래서 한동안 무상주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네. 이게 진입장벽이 좀 낮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 FPCB 쪽으로 뛰어들었어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면 이녹스, 그다음에 플렉스컴, 그죠? 예. 플렉스컴. 또 그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이런 종목군들 최근에 한번 봐보세요. 모양들.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계속 빠졌죠. 그죠? 이녹스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냥 처분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빠지고 있는 사이에 한국큐빅이라는 종목 보시면 올라왔어요. 이건 뭐냐면 실제로 지금 이제 커버드 제품이라고 해서
곡면 표면 쪽에서 엣지 제품, 갤럭시에서 엣지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곡면 표면 처리를 하는 회사는 쭉 올라왔어요. 이건 경쟁 업체가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지금 이제 그러면 곡면 표면 처리 기술을 하는 회사들이 그런 제품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FPCB 업체들도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못 올라옵니다. 이유는 경쟁력이 너무 심한 거예요. 구형이 돼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잘 못 올라옵니다. 그럼 향후에도 어떻게 되느냐? 향후에도 이렇게 경쟁이 심하다 보면 플렉스컴이라든가 이녹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경쟁이 심하다 보면 제품 단가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실적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성장을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파셔야 돼요. 오래 들고 가실 종목은 아니에요. 반토막 미만인데 예. 이걸 팔면 얼마에 팔아요? 일단은 여기 기술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15,000원대 이상은 올라올 거예요. 15,000원대 이상 올라올 건데 자, 15,000원대 이상을 올라오게 되면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18,000원대까지 올라올 겁니다. 그럼 그때라도 정리를 하세요. 예. 거기서 크게 더 오르지는 못해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주식 아주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반토막 났어요. 왜 저희 같은 저희가 계속 대안주도 드리고 했는데 반토막 안 날 종목들 그렇게 드렸는데 왜? 할때를 몰라가지고요. 저기 또 한 가지는 이지라고 있죠. 이지 박근혜 선생이 하는 거. 네. 그것도 27,000원에 샀는데 지금 15,000원 2만원대구나. 아버님 죄송한데 네. 이게 시간에 제한이 있어요. 예. 저희가 따로 한번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안주 예. 5번째, 6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곡에 넘어가십시오. 네, 5번째 대안주 힌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일간 기간 수급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주인데요. 사실은 지금 차량 경량화 쪽에서 꼭 필요한 것이 고무,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해드릴까요? LG이노텍이요. 자, LG이노텍 매수가 얼마세요? 148,000원이요. 14만 8천원이요? 아니, 13만 8천원이시고, 비중은 얼마 되세요? 비중이 30%예요. 자, 이거 언제 사셨어요? 지난번에 15만원 고가 찍고서 빠질 때 네. 13만 8천원 정도에서 한 15,000원 정도 빠졌다고 보고 조정기간이라고 보고서 그때 들어간 거거든요. 7월 달에 사신 거네요. 예, 대략 그렇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그렇게 하고서 다시 네. 밀렸다 올라갔는데 예, 또 빠지길래 그쵸. 13만 원대에 12만 얼마가 빠졌을 때 반등 주길래 13만 원에 또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타기 해갖고 13만 4천 원이 이제 평균가죠. 자,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LG노텍에 대해서는 좀 많이 조금 보셨으니까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실 거고, 예. 그리고 아이폰 6 관련해서 이슈가 되니까 예. 주가가 잘 움직일 것으로 예측이 됐고 이미 잘 움직였어요. 상당 부분. 예. 근데 최근에 이제 7월 고점 이후부터 해서 주가 차트가 꺾여 내려갑니다. 그렇죠? 예. 근데 3분기 실적은 또 좋은 회사예요. 예. 3분기 이후부터 4분기까지도 이어질 거란 말이죠? 예. 자, 그 이후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예. 그 이후부터가. 기관들은 일단 신나게 작년 12월부터 주가 끌어올렸습니다. 예. 수급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꾸준하게 조금 외인 기관들이 매수해 주다가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 들어서부터 6월 말부터 해서 기관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뱉어내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언제 팔았냐면 기관들이 네모칸을 쳐드릴게요. 예. 기관들이 이때부터 물량 이때까지 풀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들어갑니다. 최근에 천천히. 예. 그러면 기관들이 외인들이든 간에 지금 현재 수급은 어쨌든 개인들이 팔고 나가는 게 좀 보인단 말이죠. 예. 상승으로 분위기가 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조금만 참으셔야 돼요. 그거 여보세요? 네, 조금만 참으시면 예. 매수가까지는 가기는 조금 고민이 되지만 제가 볼 땐 못 가도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는 최단기로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제가 여쭤볼 게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시점에서 네. 한 번 더 물타기를 했을 때 네네. 지금 상승을 이틀인가 3일째 5일 중에서 2,000원 빠지고서 지금 오늘까지 올려주고 있잖아요. 네, 죄송한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예.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드려볼게요. 예전이 저기 뭐지? 네, 자 그러면요 선생님. 예. 저희가 끝나고 예. 네, 저희 쪽 여보세요 쪽에서 전화를 드릴 테니까요. 예. 그때 자세하게 상담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대안주 정답 보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 김선윤 멘토님과 해봤는데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다시 인사드릴까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